하나씩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두세 달 동안 이 주제가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늘어나가지고, 원래는 제가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방송을 다 끝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뭐 2시간도 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2시간 하는 거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주제는 짤막짤막하게 핵심을 잘 요약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나름 다 근거가 있고 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일단 좀 제가 주제를 얘기할 때는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주변에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부과되는 사실 같은 경우는요, 좀 뒷부분에 몰아서 좀 말씀을 함께 그냥 방담을 할 수 있도록, 방담 나누듯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으실 분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 막은 조정훈 꼼수 이제 끝났다입니다. 자, 요즘 이 국회 돌아가는 거를 보면요, 정말 답답해요.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이거 뭐 제대로 이 일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소수파, 이게 12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이게 참 답답하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수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실 이 법안, 개혁 법안의 처리에 그닥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개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국회의원 자리 유지하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장관 자리 하나 하고 상임위원장 하고 뭐 당대표 같은 거 하고 국회의장 부의장 하고 뭐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자면 그들 역시도 적폐나 다름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개혁의 이 길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우리 깜빡 속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상황 정말 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국회가 답답하다.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느냐? 왜 좀 일하는 것처럼 못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세요. 제일 답답한 부분이 양평고속도로입니다. 양평고속도로 5월 달에 처음 제기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 사태만 해도 그래요. 공수처가 수사해 달라고 이렇게 공수처에 공을 떠넘겼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몰고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수처가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2살밖에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들을 더 잘하라고 뭐 격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명확합니다. 이 한계를 같이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거든요. 이 국회가 국정조사를 발동해가지고 이 공수처 수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사태 같은 경우만 해도 국정조사가 발동이 됐는데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국정조사는 국회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은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하지만 뭐가 안 되고 있다?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금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채택이 안 되면은
사실 국회의장이 빨리 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여야 합의를 하라고 떠넘겨요. 아니, 여야 합의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 되는 건 되게끔 만들어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든 또 다른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은 이 김진표입니다. 각종 특검이 문턱에서, 국회 문턱에서,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는 거 사실 원인의 한 7, 80%는 이 김진표예요. 물론 이 김진표는 이 민주당 내에서 알아주는 수박이었죠. 즉, 이 김진표는요, 민주당과 시민들의, 민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이 수박들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자인 거죠. 얘는 보기에 따라서 이재명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민주당이 착착착 치고 나가는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야. 아마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얘는 그럴걸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끝났다. 많은 식으로 베베 꼬을 거야. 지가 다 막아놓고. 각종 특검법이든 국정조사 안건을 다 지가 지금 궁디에 깔아뭉개놓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회에 지금 접수가 됐는데 잠자고 있는 국정조사 안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쭉 봤더니요.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 4건이 기본적으로 좀 계류가 돼 있어요. 이거 말고 이 과거에 올라온 국정조사까지 합치면 한 7, 8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 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국정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80석이나 되면서 국정조사 하나만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는 박병석이 만들었고 지금은 김진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가 참 나쁜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드디어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했고 또 시간이 질질 끌어졌던 이 각종 안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어요. 국회의 시간, 아니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바로 국회법에 따르는 신속 처리 안건들 때문입니다. 이 신속 처리 안건들에 따르면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과반수가 요구를 할 수 있고,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패스트트랙에 들어갑니다.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이게 법사위로 넘어가면은 90일까지. 따라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동안에 벌써 27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9달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는데 본회의는 또 60일 안에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따지면 결국 얼마나 걸린다고요? 예, 11달, 살짝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신속 처리 안건이 1년 걸리는 겁니다. 이게 신속 처리 안건 맞습니까? 참 얼처구니가 없죠. 신속 처리가 안 되는데 신속 처리 안건이래. 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기다렸던 신속 처리 안건, 발의해놓고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신속 처리 안건들이 이제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매어 기다렸던 각종 특검 법안들이 이제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적되어 있는 것은 모두 4건입니다. 지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갔더니 이 4건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보니까 4월 달에 된 게 있고요. 어떤 거는 6월 달, 어떤 거는 10월 말에 된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다 특검법, 대부분 다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다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요, 특검법이라고 하면 2-3달 이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검 자체를 막고 있는 거죠.
에,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드루킹 특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도 안 해도 됐어. 근데 왜 우리가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 왜 피해를 봐야 했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과 민주 정권의 차이인 거죠. 민주 정권은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4월 달에 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것이 2건인데요. 그리고 6월 달에 지정된 게 1건, 10월 달에 지정된 것이 또 1건.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난 4월 달에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됐던 것이 이제 기한이 됐습니다. 둘 다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올라갑니다. 상임위원회에 있던 거는 6개월 뒤에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또 90일까지 붙잡아 둘 수 있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곧바로 6개월만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 6개월이 지난 거죠. 10월 26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법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10월 26일로, 그러니까 엊그제 이미 이제 끝난 거죠. 보니까 이래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있고요. 50억 클럽 특검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검은 올해 말 12월 30일이면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에 이 패스트트랙이 태워졌으니까 내년 4월이 되면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50억 클럽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는요, 최장 2달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 안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2달 뒤에는 곧바로 그냥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26일이 되면은요,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 연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초에는 김건희 특검도 50억 특검도 쌍특검이 한꺼번에 발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선거 국면과 딱 마주치게 될 겁니다. 뒤이어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감하고 본회의 통과를 할 겁니다. 이 이태원 참사 특검은요, 딱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직전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 역시도 아마 비슷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특검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쌍특검이 이제 오는 겁니다. 쌍특검의 시절이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사실 이게 1년 전에 됐었어야죠. 그죠? 실제로 이 특검 법안은요, 특검 법안이 발의된 것은 1년도 더 됐어요. 사실은. 어떤 특검 법안은요, 대선 때 발의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가 가지고 있는 검찰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목을 이렇게 죄우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유는 딱 두 개예요. 하나가 박병석, 김진표 같은 이런 국회의장들, 수박 의장들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조정훈이죠. 사실 조정훈만 아니면은 이게 본회의에 그냥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정훈 요 한 놈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두 개의 특검법은 조정훈이 막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태원 참사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 4개의 특검은 다 조정훈이 막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 이 국회 법사위는요. 패스트 트랙이 작동되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제1당이 의석이 많아도 5분의 3을 채울 수 없게 만들어 놔요. 딱 한 명이 합쳐져 줘야지 5분의 3을 넘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주로 비교섭 단체를 주는 거죠. 그 비교섭 단체 원래는 정의당이 맡았습니다. 근데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이 사실은 이 많은 특검들 처음에 다 퇴짜놨었어요. 박병석 때는요. 심상정이가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 다 퇴짜놨었어요. 심지어 지난 2월, 3월에 이 특검이 패스트트랙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반대한 사람이 누구야? 그 정의당이었잖아. 정의당에서 2달인가 석 달인가를 끌어줬잖아요, 오히려.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것도 지금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면 그렇죠. 김진표나 박병석, 그 다음에 조정훈과 정의당, 요 놈들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나는 진짜 정의당 얘들 멱살 잡고 물어보고 싶어. 55 클럽 특검을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정략적인 거였어? 참 답답한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쳐들었길래 이딴 식으로 하는지, 자, 오로지 그때 걔네들은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왜? 자신들이 그 선거법 관련 개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좀 해달라고 민주당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기 자꾸 뒷발을 건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진중권 같은 새끼가 뭐 정의당이 뭐 민주당이 이중대가 되면 안 되네. 그래서 민주당 이중대가 되기 싫어가지고 국힘당 적폐 이중대가 됐나? 지금 이 정의당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적폐가 따로 없잖아. 적폐가. 어떻게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제3지대 운운하면서 이준석하고 그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이게 진보정당이에요? 진짜 심상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그 4.19 이후 계속되어 온, 그러나 60년이 넘게 계속되어 온 이 진보 정치의 이 도도한 흐름을 일순간에 말아먹은 배신자입니다. 자, 여하튼 이 특검법이 진행이 안 되게 만들었던 것은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네요. 버퍼링이 걸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괜히 이유 없이 버퍼링이 잘 걸리네요. 예. 자, 어쨌거나 뭐 앞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지금 이 국회에서 이 주요한 특검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정훈이었어요. 조정훈. 이 조정훈만 아니었어도 사실 일찌감치 해결됐을 법안들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 정수는 총 18명이고요. 현재는 17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7석, 비교섭 단체가 1석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네요. 다수네, 그지? 17석에서 민주당이 9석이니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 그런데 뭐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지 여기는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5분의 3을 채우려면 누가 채워줘야 된다? 이 비교섭 단체 한 명이 들어와 줘야지 5분의 3이 차는 겁니다. 6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구조가 이렇습니다. 참 답답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훈이 법사위에서 탁 틀어지고 있으니까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도 법사위에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 가가지고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조정훈만 아니었어도 이 난리를 안 쳤고 벌써
제가 볼 때는 1년 전에 이게 법안들이 다 통과됐을 겁니다. 원래는 이 비교섭 단체 한 명을 두는 이유가 다수당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원래는 정의당이 가지고 있다가 정의당이 갑자기 물꼬를 트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바꿨어요. 무소속을 양향자 의원을 맡겨놨더니 양향자가 또 배신했지. 그래서 결국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민영배 의원을 하고 시비를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정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정훈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조정훈이 법사위에서 맡고 있었던 패스트 트랙이 이제 기한을 다 절차를 마치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미 2개의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돼 있고요. 다음 달이면 또 다른 법안이 하나 상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쌍특검이 아니라 트리플 특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 이태원 특검까지. 아니, 이태원 특검도 해도 이게 언제 됐었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가 트리플로 특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쯤이 되면은 최수건 상병 특검까지, 포터블 특검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조정훈이 앞으로도 계속 딴지 걸고 목리 부리면 어떡하나? 이제 그 기한이 끝났죠. 조정훈이 시대 전환인가 하는 그 한 명 있는 그 정당이잖아요. 근데 조정훈이 합당 형식으로 국힘당에 입당할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지. 그렇게 되면은 조정훈은 이제 비교섭 단체가 아니라 교섭 단체 의원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법사위 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새롭게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이 지정이 돼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나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어. 그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겠어.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조정훈은 언제 쫓겨납니까? 자격 상실은 이미 상실한 것 같은데 언제 쫓겨납니까? 그게 문제야. 일단 이 비교섭 단체를 바꾸는 것도 김진표 권한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조정훈이 원래 지난 9월 17일인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 달 내에 국힘당하고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합당 절차를 시작조차 안 하고 있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국힘당하고 같이 행동은 하고 있죠. 한 달 안에 합당한다 그러더니 아직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한 달 지났는데, 많이 지났는데. 즉, 이 조정훈이 여전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아니, 조정훈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겠고 국힘당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현재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조정훈이 갑자기 이 국힘당으로 당적을 바꾸게 되면,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훈은 국회 법사위원으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섭 단체 한 명을 분명히 줘야 되거든, 무조건. 근데 이제 비교섭 단체가 아니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나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합당 절차를 자기들끼리 끝을 안 낸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김진표예요. 이 문제도 사실은 김진표가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김진표가 처리를 해주면 합당 절차는 물론이고, 아니 국회의원이 많지도 않잖아. 한 명밖에 없잖아.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합당이 그렇게 오래 걸려. 그냥 뚝딱뚝딱 넘어가도 금방 끝나요. 근데 일부러 지금까지 안 하고 미루고 있어. 미루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지적을 해야 돼요. 왜 안 하시냐고. 지적을 해야 되고요. 또 위원을 빨리 바꾸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 또 김진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조정우가 국힘당의 이 꼼수를 김진표가 방조해주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양상이죠. 김진표는 사실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각에서 보자면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죠. 진짜 거의 철천지 원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한테 뭐 얼마나 원한이 적길래, 무슨 억가심정이 있길래 이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표는 아마 지금도 핑계를 또 조정훈한테 댈 거예요. 조정훈은 김진표 되고 서로 핑퐁 하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각종 그 국정조사 안건은 묵히고 있는 거죠. 이 김진표라는 인간이 진짜 머리 대가리 뚜껑 열어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딴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는 하는 게 맞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조사가 수시로 열립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청문회를 해요. 리스닝 해가지고 청문회를 엽니다. 그 청문회가 사실은 국정조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당연히 자주 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왜 안 하느냔 말이야. 이거는 정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기껏 해야지 뭐? 개헌? 내각제? 그러니까 지가 계속 헤쳐먹고 싶은 거죠. 헤쳐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이 김진표 같은 놈을 의장으로 만들어주지 말았어야 돼. 근데 돌아가는 판때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평소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표 주고 희익 풀려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루시아님, 진표 탄핵이 안 되느냐고요? 됩니다. 불신임이 됩니다. 탄핵이 아니지만 아니라 불신임이 됩니다. 참 이거 불신임 같은 거 진작에 해버렸어야 되는데 속 터지죠. 예. 그 결과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 임기는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남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였어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 180석이나 몰아줬는데도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줬는데 일 처리가 안 되느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박병성, 김진표 같은 수박 국회의장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있는 수박들, 이 수박들은요, 지들이 일하기 싫고 지들이 하기 싫으면서 적당히 남 탓을 하게끔 떠넘겼죠. 김진표 때문에, 정의당 때문에, 혹은 조정훈 때문에. 이들 때문에 몇 명 안 되잖아. 다 합쳐서 지금 몇 명이야. 이 몇 명 안 되는 이들 때문에, 한 줌도 안 되는 이들 때문에 국회가 개혁 입법을 못했던 겁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돌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꺾었던 게 또 누구냐? 수박들이죠. 제가 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들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수박들이 제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때 수박들이요. 한 7, 80명은 됐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 절반. 민주당 국회의원 절반은 수박이었어요. 걔네들은요. 뭐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자꾸 딴소리를 해. 지지자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면 계속 딴소리를 해. 사람 맥 빠지게. 진짜. 이제 다음 국회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개혁에 좀 소극적인 국회의원들 다 쳐내야 됩니다. 수박들 다 쳐내야 돼요. 진짜로 좀
그리고 의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또 지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춘천에 그 허영, 걔도 진짜 일 안 하더라. 핑계만 많고 걔 온 시민들이 난리가 나고 저기 뭐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으로 그 쌩 난리가 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춘천 가봐요. 플랜카드 하나. 춘천 시내에 지난 대선 때에도 플랜카드 내가 셌어. 다 세봤는데 춘천 시내 춘천 시내 되게 넓잖아요. 그 많은 시내 춘천 시내 플랜카드 수가 25개인가? 그밖에 안 되더라고. 25개. 내가 이제 제가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세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서 50개를 안 달았더라고. 인구 30만 가까운 시 하나에 플랜카드를 30개를 안 걸었다고? 50개를 안 걸었다고? 그러니 지지. 그런 국회의원들은요, 나가야 돼요. 그 허영, 걔도 말이야, 티 안 나게 이낙연 지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원주 송기현도 똑같다고요? 그렇죠. 똑같아요. 광진갑 전해숙도 마찬가지고, 정춘숙, 전해숙 다 마찬가지예요. 은효님, 원주 송기현, 현수막 거는 거 보면 속 터진다라고요. 그러니까. 나 진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쳐내야 돼요. 진짜로. 김스님, 춘천 시민이시라고요? 답답하시다고요? 예, 그럼요. 사실 춘천 시민들은 얼마나 김진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다들 이렇게 열심히 뛰었습니까? 김진태 날리고 허영 당선시킬 거라고 얼마나. 근데 뭐야 아유 진짜. 아우. 시민들을 배신한 놈이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